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게 뭘까를 생각해보고 내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고민해서 진짜 좋은 의견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맞잖아요. 어떤 불법적인 데서 시작해도 코미디라면 저는 이게 진행될 수 있죠. 던지고 오히려 그 불타는 다리를 그때 찾아 나서는 처음에는 한 5분 정도의 짧은 시나리오를 써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나리오 반 듣고 있는 이채원입니다. 저는 직업은 한국어 선생님이고요. 지금 다른 일은 뭘 해야 될지 그냥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나리오 수업을 듣게 된 김서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웹툰과 영화가 이제 일맥상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시나리오 수업을 통해서 스토리나 이런 걸 마무리해보는 과정을 듣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리오 수업을 듣고 있는 장희지라고 합니다. 현재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고 소설이나 영화를 습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알아보다가 이 수업을 알게 되어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나리오 수업에서 강사를 맡은 박찬우이고요. 저는 대구에서 단편 영화들이랑 장편 영화들의 스텝으로서 활동을 했고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고 지금은 소독제랑 같이 연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때까지 한 4편 정도의 단편을 만들었고 국가유공자라는 영화로 평창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합천영화제에서 대상, 그 다음에 아무잘못없는이라는 영화로 서독제에서 로컬시네마 대상, 그 다음에 춘천에서 대상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나리오 수업 같이 강사를 맡은 장주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박찬우 감독님이랑 함께 대구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단편을 지금 4편 정도 만들었고 올해도 영화를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겨울 캠프라는 작품으로 그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애플시네마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올해 딴길 학교에서 영화 독백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독립영화에 대해 관심이 생겨가지고 마침 이게 또 맞물려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연극 대본은 썼었는데 영화 대본은 처음이라서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연극은 무대가 조금 한정되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적다면 영화는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다른 면이 있나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거나 했을 때 마무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영화를 좋아하고 또 이제 웹툰도 좋아하고 스토리를 마무리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저한테 자신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쓸 때는 좀 내가 뭐 부족한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 시나리오 수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좀 영화 시나리오가 어떻게 다른 글쓰기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어떻게 이제 평소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좀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그래도 찬우 감독님께서 좀 메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저는 옆에서 좀 같이 아이디어를 보태고 좀 격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 수업에서는 평소에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영화의 각본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완성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목표점을 이루고 완성을 해간다는 조금 목적을 뒀고 그 수강생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수업들을 완성해 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 단계의 롤에서 이야기를 구축하고 또 이야기를 어떤 발전시키는 롤을 했고 장주성 감독님이랑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수강생분들을 거의 1대1처럼 이렇게 시나리오를 봐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되게 가장 이번에 하면서 좀 순서를 지키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나리오 수업이라고 해서 바로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아이디어들을 나열해서 그걸 연결해보는 연습을 처음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로그라인이라고 이제 한 줄로 된 줄거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인 시놉시스 쓰기, 조금 더 구체화된 이야기 한 10줄 이내로 보통 그렇게 쓰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씬별로 이 장면에서 어떻게 장면이 넘어가는지까지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시나리오로 쓰는 연습을 했었고요. 트리트먼트에서 시나리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시나리오로 옮겨보는 작업을 직접 잘 만든 영화를 보고 그게 어떻게 시나리오로 바뀌는지 반대로 작업을 해보면서 시나리오 쓰는 방법을 익혀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나리오 수업을 통해서 첫 번째 잡았던 목표는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씩 가져가보자 라는 거였거든요. 수강생분들하고. 물론 이제 단편 영화가 30분 미만의 영화이고 좀 길게 쓰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떤 처음 시나리오를 접해보고 처음 시나리오를 완성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한 10분 미만의 영화들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강생분들이 조금씩 이제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 완성하신 분들은 거의 한 25분 정도의 영화 시나리오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물론 시나리오를 완성한다는 게 중간에 어떤 일이나 사정이 있어서 이제 빠지게 되면 그런 거를 따라오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들을 다 끌고 가지 못했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라서 이번 수업은 근데 이제 시나리오 수업이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좀 완성도 있게 써보자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저희가 이제 조금 초반에 고민했던 거는 이게 영화 시나리오라고 하면 엄청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업 영화의 그런 스토리를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그렇게보다는 자기가 가장 관심 있고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일단 화면으로 만들어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글쓰기 할 때도 좀 뭔가 문학이나 이런 거 아름답게 쓰고 묘사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는 이미지로 어떻게 글이 이미지를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되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컷이 나뉘는 지점을 인지를 하고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글쓰기와 다르지 않을까. 이미지를 이렇게 컷 단위로 생각해서 써야 한다는 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라는 것은 목적성을 둔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소설이나 시나 수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어떤 예술성을 가진다면 시나리오는 사실 영화로 만들어져야 그 예술성을 확립하는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로 예술이 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냉정하게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중점을 뒀던 거는 시나리오 자체를 읽더라도 이미지화되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어떤 시나리오 글쓰기를 해보자 라는 거였고, 그런 과정에서 일반 글쓰기와 다르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조금의 어려움을 겪은 것 같긴 해요. 네, 겪은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단계에서 어쨌든 데코파주가 일어나려면 그게 콘티화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그림만 그린다고 콘티가 되진 않아요. 그냥 글 자체에서도 콘티처럼 글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후반에는 이제 캐치를 하고 알려드리려고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뺏겨 쓰는 어떤 작업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미지처럼 글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셔서 뒤에 후반부의 시나리오 글쓰기는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제작할 때 그 대본을 쓸 때 연극 대본이랑 좀 많이 달라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조금 막막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연극이랑 영화 대본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어떻게 쓰면 된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뭐 생각했던 내용을 조금 쓰는 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가 이제 소설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나리오는 영화랑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영화를 찍기 위한 준비 단계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만으로 이 하나의 작품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영화라는 작품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하나의 그 수단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적으면서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하는 게 웹툰이라던가 다른 소설이랑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되게 시나리오 써보니까 뭔가 개연성, 정당성 찾는 거 그런 것도 어려웠고, 좀 대사 표현을 좀 뭔가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진짜 만만치가 않다. 예, 생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디벨롭 하는 게 진짜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생각과는 정말 많이 달랐다. 예. 처음에는 되게 그 수강생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 어른분들이라서 되게 대답을 많이 안 하셔서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 내용을 각자 쓰시는 시간에는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자 이제 하시는 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도 재밌는 게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고, 이제 서로의 시나리오를 보고 서로 피드백도 해주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일반인 시민분들을 상대로 수업을 했던 경우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했던 수업들은 어쨌든 특성화된 어떤 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강생분들도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저희가 좀 시나리오 수업하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거는 자기 이야기에서 좀 뿌리를 내려서 그 이야기를 좀 변주해보자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어려워하셨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본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솔직한 마음도 털어놓고, 그걸 털어놓으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상처 아니면 어떤 나아가야 할 점, 이런 것들이 조금 확립되거든요.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최종고에는 조금 드러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영화 시나리오가 제가 옛날에 연극 대본으로 썼던 거랑 내용이 조금 비슷한 주제이긴 한데, 이제 연극 대본은 공간의 한정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조금 한정지었다면, 이 영화 시나리오는 또 제가 장소를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되는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게 조금 재미있었고, 이제 그리고 그냥 즐기기만 했던 영화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다시 한번 써볼까?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야 다음에 촬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그런 점이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인상 깊었던 거는 일단 시나리오를 쓸 때 소재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소재를 찾아서 하는데 그걸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시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개개인들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자기 관심사나 취향이 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 전부 다 각자의 그 다양성이 반영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점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젊을 때 20대 때는 그냥 조금 불편하다 정도였는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내가 진짜 계단을 못 오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무서움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이제 장애시설을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휠체어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 내가 다음에는 내 발로 여기로 올 수 있는가를 조금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조금 확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젊은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픈 곳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담아내려고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시나리오의 제목은 그 안전벨트 매고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입니다. 초보 운전에 좌충우돌한 초보 운전기를 쓴 시나리오입니다. 네. 일단 그 이제 초보 운전자가 이제 옆에 탄 한 남자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를 데리러 가는 초행길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로 설정해서 반전 킥을 넣었습니다. 좋다 말았네이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중년 여성이 남편의 뒤를 쫓다가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같은 건가? 그 이야기가 되게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그런 아이디어가 뭐 또 뭐 많을 수도 있고 좀 평이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수강생 분께서 되게 그 이야기를 좀 건조하게 잘 뭔가 분위기를 잘 담아내셔서 되게 좀 시의성 있는 이야기가 탄생한 것 같아서 그 이야기가 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황혼의 이혼을 결심하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면 좀 무거운 극으로 써야 되거나 드라마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코미디 장르로 쓰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가벼우면서도 재밌게 풀어냈고 또 그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분의 어떤 가정에 대한 어떤 반영이 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용기 있게 쓸 수 있다는 게 조금 저한테도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주차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연극 대본을 조금 써봤기 때문에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익숙한 편이긴 한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시행착오를 한 2, 3주 겪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또한 7주 동안 완성본 하나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완성본을 꼭 언제까지 내야 된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확실하면 이제 처음에 고민하시던 분들이 그 2, 3주의 시행착오를 좀 덜 겪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 1, 2주 안에 모든 걸 다 고민해서 7주 안에 완성하는 시간이 확실하게 공지가 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퇴근하고 와서 3시간이란 수업이 생각보다 좀 길다고 느껴졌었고요. 멀리 살다 보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중교통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내려도 여기까지 오는 게 조금 힘들어서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정말로 좀 쉽지 않은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또 과정을 무시하고 중간부터 시작하려니까 그게 과연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어떤 그런 순찰을 다 밟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졌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보여주시면,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은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또 완성도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약간 이 차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예 짧으면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한 초고 정도에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좀 이렇게 너무 힘들이지 않고 적당한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10회차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에서 계속 더 좋은, 저희가 겪는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만들어진 거에서 더 좋게 만들어낸 과정이 되게 힘든 과정이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한 7차수 정도 돼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니면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중간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 옮기기 전에 약간 하나 정도는 뽑아서 원신 원컷 정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영화화 되는가를 짧게 한 차수 정도는 경험을 해보면은 시나리오 쓰기가 조금 더 쉬우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10주 동안 이제 글을 쓰면서 사실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했고, 짬짬이 이제 짜투리 시간으로 조금씩 하는 거라서 제 스스로가 그냥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바를 한 편으로 만들어냈다는 그 뿌듯함, 그래서 올해 제가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냈다는 그런 성취감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결과 발표가 11월이니까 그때 가면은 또 연말을 조금 저 자신도 좀 뿌듯하게, 네, 올해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들이 이제 자기 일처럼 열심히 적어주시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이 배웠고요. 이제 영화를 볼 때 좀 시나리오를 써봤다는 그 작은 부분이 영화 볼 때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됐어요.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이런 상황도 있겠거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솔직히 시나리오 완성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그래도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도 뿌듯하고, 자기 작품이 하나씩 생기는 거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예, 일주일마다 좀 힘들긴 했지만, 예, 결국에는 자기한테 남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지금 이제 감독님은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고, 저도 이제 단편 영화를 찍어야 돼서 다시 시나리오 쓰고 있는 와중에 되게 저희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업에 와서 어쨌든 수강생분들의 좀 다양한 이야기랑 또 각자 어쨌든 같이 지금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수강생분들과 저희가 또 공감되기도 하면서 이야기 쓰는 게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동병상련의 기분을 느끼면서 좀 같이 성장해 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도 좀 같이 이렇게 쓰면서 나도 가서 또 열심히 써봐야겠다, 이런 좀 개인적인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시나리오 수업 제의를 받고 이제 시나리오 수업을 하러 와서 사실 조금 걱정은 많이 했었어요. 이 시나리오를 내가 완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다른 수강생분들하고 주상 감독님하고 같이 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좀 뒤돌아보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빡빡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고민하고 겪으면서 좀 리플레시 되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 스스로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아주 저한테 뜻깊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